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어지러운 세상에 국가의 원로로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에 이 큰 또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뭐 이런 게 지금 부각되고 봉합됐느냐, 봉합이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되느냐, 뭐 사과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에 하여튼 국민과의 대화 비슷한 거, 뭐 설명 비슷한 거를 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4월 10일 총선거가 8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 이런 일이 터졌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시켜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그리고 그 윤핵관 주변에서는 김경률도 물러서야 된다. 네. 이래가 이제 파동이 주초부터 일어났는데 이 대통령의 이런 지도력 행사는 40 총선거를 폭망시키는 굉장히 위험하고 위태위태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 다행인 것은 그 사흘 전에 서천의 재래시장의 대규모 화재 사건에 두 사람이 그건 아마 사전 조율이 된지는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왔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미봉한 형태. 한동훈 위원장 말에 의하면 이게 김건희 여사의 핸드백 문제나 이런 것은 논의 안 됐다고 그러는데 일단 겉으로 미봉됐고 지금 이 대표 말씀대로 조만간에 대통령이 어떤 이사 표현을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가 몰래 카메라에 찍힌 300만 원짜리 백 이름이 뭔지 뭐라고 그러더라고. 뭐 그걸 명품이라고. 지갑입니다. 좀 큰 지갑. 요새 명품이라 그러면 800만 원, 1000만 원짜리를 말하는데. 그럼 이게 명품 백이 아니라 장지갑입니다. 파우치.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선물을 몰래 받았다. 요게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건 발단이 최재형 목사라는 자와 배후의 서울의 소리가 이게 연대 작동 공모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천주교 신자지만은 나사렛 예수나 석가모니도 이런 식으로 이 일당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게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아주 악랄한 짓이다. 이건 그럼요.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다. 우선 서울의 소리가 300만 원을 들여 그 백인가를 사가지고 최 목사한테 주면서 교육을 시켰어. 몰래 카메라를 손목에 장치해주고 언제 요걸 풀어가 눌러라 이렇게 해가 그 시킨 대로 이렇게 마치 비밀리에 전하는 것처럼 이런 이 난폭한 짓을 해가지고 9개월 전에 찍은 걸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요게 작년 연말 그러니까 한 달 전쯤 전에 요게 선거를 앞두고 이거 완전 윤석열을 한번 흔드는 타이밍을 재었던 것 같아. 이게 그 무렵에 촬영했던 게 아니라 9달 전 일이야.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총선 되니까 푸른 거죠. 프레임이 어떻게 되는가 봐요. 규격이 김건희 여사는 몰래 선물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 부인이다. 이 프레임이 이 공중에 뜨게 되고 야당의 공세가 아주 치열해지고 특검법을 받아들이라 그러고 그리고 시내 온갖 군데에 윤석열은 특검법 받아들이고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반환하라. 그래서 아주 자극적이 지금도 붙어 있어요. 이런 프레임인데 이거를 대통령이 이게 정면으로 받아쳐야 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받아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최재형 목사는 북한의 준간첩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 있어요. 준간첩이 아니라 아주 간첩이 이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2018년에 이 사람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 부산 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체포돼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다가 문재인 정권 때 무혐의로 석방된 일이 있고 북한의 대남 선저 전선의 최고 책임자 누구하고 같이 찍고 가서 만나고 그다음에 북한을 유리하게 하는 미주 방송, 국내 방송 여기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고 글을 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하여간 접근해가지고 대통령 당선 축하 만찬에
초대 대상까지 됐다 이거야. 예. 이게 이 정부가 면밀하게 그 대상자들을 한번 훑어봤다가 한다면 이건 절대 그 대상자가 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이 몰카 사건까지 일으켰다. 그러니까 이건 천인 공로할 일. 이건 처벌해야 된다. 네. 더더나 서울의 소리는 이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 후보가 후보 시절에 그 부인에게 서울의 소리 기자를 자청해가 여기 이봉규 TV나 박찬종 TV에는 기자라고 이름 붙은 사람 없잖아요. 예, 예. 같은 유튜브인데 기자를 칭하는 사람이 전화로 사전에 조금 알았던가 봐. 그 접근해가지고 10차례에 가까운 통화를 하면서 7시간을 녹음을 했어. 예. 그리고 온갖 질문을 다 했어. 한동훈을 관계는 어떠냐 뭐 이런 것에서부터 그 약점이 될 만한 걸 뭐 확 끄집어내가지고 누님이라고 그러고 예. 이거를 10분 분량으로 축약을 해가지고 이걸 공개를 했다고. 이걸 공개를 했어.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 일단 성공한 거야. 대통령 후보 부인 김건희 여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일단 성공한 거야. 그 일이 드디어 이번에는 이게 나자렛 예수나 석가모니까지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모략극을 종북, 친북, 준간첩 인사를 앞세워 가지고 이런 흉측한 일을 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후유증으로 남는 건 뭔가 하면 국민의 민심이 대통령 부인이 그런 경우에 그걸 왜 받았느냐? 왜 안 받도록 사전에 왜 방어가 안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 선물을 그렇게 받으면 되느냐? 하는 것이 남아가지고 이게 대통령과 영부인이 부부 일신이라고 이게 이제 약점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소문이 광범하게 떠도는 사이에 대통령이 이거 기자회견으로 이러한 경위다. 이게 지독한 좌파적 어쩌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섬직한 이런 함정에 빠졌다 하는 걸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그러함에도 내 아내가 이걸 받은 것은 이건 실수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과입니다. 용어로 사과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 용어로. 그러니까 윤핵관과 용산의 입장은 이걸 왜 사과하느냐 이러거든. 예. 사과하면 이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버린다. 예.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렵다. 근데 이게 글쎄 용어로는 사과가 될지 몰라도 경위 설명하고 이런 함정에 빠졌다.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그걸 안 받았더라면 앞으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 전 과정이 국민에 대한 해명이고 다른 의미의 사과일 것이다. 이거를 자꾸 늦추고 있는 사이에 연두 기자회견도 대통령이 안 했다. 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악성 루머까지 퍼지는 사이에 이제 두 건의 돌발 사태라 그럴까 생긴 것이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이 김건희 여사의 몰카 사건을 빗대 가지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루이 16세의 독재와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끄집어내가 마리 앙뚜아네트의 호화방탕한 생활이 결국 프랑스 혁명의 단초가 됐고 단도대 이슬로 사라졌는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약간 빗댄 게 첫째고 그 며칠 전에는 유력 언론사의 이름이 잘 알려진 여성 논객이 이 문제를 다루면서 뭘 얘기를 하니까 나폴레온 황제와 황제 부인인 황후 조세핀 얘기를 끄집어내가 조세핀이 호화방통했고 남편인 황제도 이렇게 제압했다. 이걸 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은 화가 날 대로 화가 난 거야. 우리는 피해자인데 언론이 이러고 비상대책위원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들 질문에 이 문제를 김경률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마리아 앙뚜아네트 얘기를 꺼낸 직후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으니까 이 문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옹호해버렸죠. 네. 그러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추정컨대는 빨끈한 거야, 빨끈. 그래서 그 빨끈한 심리를 내 마음대로 추정하기는 어려운데
네가 나를 감히 20년 동안 내가 너를 키웠지 않느냐.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정도 아니냐. 그런데 네가 내 뒤통수를 쳐. 요건 아주 감정적 발상이고 감정적 대응이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비상대책위원 물러나라. 그리고 김경률도 물러나라. 그렇죠. 이게 공개가 됐거든. 물러나라고 했는데 나는 안 물러난다. 대통령 길 따로 있고 용산 길 따로 있고 당 길 따로 있다. 이래가 이제 충돌이 되는데 그게 이제 서천 화재 현장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게 미봉 일단 봉합은 됐지. 일단 예. 미봉. 나는 봉합이라고 한. 미봉. 예. 이렇게 참 미봉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가 똥을 누운 거기에다가 냄새가 나니까 종이로 살짝 덮은. 그러니까 이걸 치워야 돼. 씻어내야 돼. 이걸 씻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발단이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도력이 위험하고 위태위태하게 된 경위가 당초 공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무슨 공약? 청와대에서 용산을 옮긴 이유가 국민과의 소통, 구중궁궐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2층, 1층에 기자실, 수시 기자회견, 그 도어 스태핑 그건 안 하기를 실패했다기보다 그건 안 하기를 자범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 기자회견 이렇게 했다면 이거 수시로 했으니까 수시로 이 문제의 수시성 중에 하나로 도마에 올랐고 그럼 그때 진작 준비해갖고 최재형이가 이렇다. 그게 내 아내가 그게 함정에 빠졌다. 이건 국민에게 참 민망하다. 이러면 끝났을 일 아니냐 이게. 이걸 안 하다 보니까 뒤에 대통령 숨어버리고 화를 냈다. 예? 한동훈이 이놈 나쁜 놈이다. 이래가 공개적으로 물러나라. 이거 대통령 지도력이 아니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 기자회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한다고 합니다. 예. 쭉 설명하고 이렇게 됐다. 설명한다. 그러니까 또 추가 질문하고 이러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결과적으로 이런 악당들에게 대통령이 이제 악당들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겠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악당들이거든. 이게 북한하고도 연결이 돼 있음직한 이런 놈들한테 이 함정에 빠졌다. 거니까. 예. 여기에는 경호상 차단 문제도 있지만은 종국적으로 내 아내가 어떤 경우라도 어떤 병목이라도 선물이라는 이름을 안 받아야 되겠는데 내 장인하고 친했다는 걸 빗대고 이러니까 네. 안심하고 두 분 만난 사이에 네. 일종의 이제 동양의식을 느끼고 이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건 중대한 실수다. 실수라 해야지. 네. 실수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네. 어? 이 대표 생각을 어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실수 아닙니까? 대통령분이 실수 아니냐 이 말이야. 실수지.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지. 네. 그걸 안 받았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변호사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길 나사렛 예수도 당했을 거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도 당할 이런 공작인데 김건희 여사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최재형과 서울의 소리의 공작에 어떻게 보면 당한 거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도 당할 정도인데 김건희 여사가 나사렛 예수만은 안 되니 인간이니까. 대단히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네. 박찬종의 부인이 네. 그런 선물을 받았다면 문제가 안 돼요. 완전 피해자지요. 이건 국가원수 대통령의 부인입니다. 국민의 인식은 대통령 부인은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다. 어떤 경우에도 임기응변해서 잘못된 일을 막아낼 수 있고 그걸 못 막아냈을 때는 즉각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이게 국민의 기대입니다. 국민 기대에 못 그리고 미쳤다. 멀리 따질 것 없이 김영삼 대통령 이래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 부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만 나대고 국고를 횡령한 혐의로 지금 조사를 대상이 돼 있고 그 옷 수백 벌 산 거 그 사람만 문제되지 나머지 부인들은 전부 은둔 생활을 했어요. 전부 은둔 생활을 했다고 표면에 나타난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원천적으로 발생 안 하도록 했다 이거야. 우리는 모르지. 그런 가운데도 뒤로 받았는지 안 받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는 일이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건 이 김건희 여사의 캐릭터는 특별한 것이 대통령 후보 되기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업을 했다는 거. 그런 사업성 이게 인간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민심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내가 누구를 함부로 잘못 만나면 어떤 위험에 따른다 하는 기본적 참 외람된 얘기입니다. 훈련이 안 된 부부야. 대통령도 검찰총장에서 직행해 버렸어.
검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오래전에 얘기한 일인데 질문만 하는 자리 아니에요. 질문. 예. 어? 예. 그 피의자 장부인 불러가지고 증인 불러가 당신 이런 일이 있느냐? 그날 술 먹었느냐? 그 자리에서 봉투를 주고받고 했느냐? 왜 거짓말 하느냐? 예. 검사님은 나한테 왜 그걸 묻습니까? 그 아무도 말 못하죠. 그 일방적인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 리더십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초기에 루즈벨트나 이게 처칠 리더십을 본받아라.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 아까 말한 그분들은 선거 경험이 있고 그중에는 대통령 부인 중에 두 사람이 선거운동,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린치를 당한 일도 있어.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무섭다는 그 눈초리가. 이게 어느 정도 훈련이 된데도 김정수 여사가 저런 사고를 저질렀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원초적으로 없거든.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방심한 흔적이 여전하다 이게. 그러면 방심했다. 소홀히 했다. 결과적으로 받았다. 이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결과적으로 받은 것이 실수라고 이게 사과라는 말 참 하기 싫어하는 모양인데 왜냐면 저들이요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이나 일반 사람들 같지 않고 저놈들은 사과를 하면요 그걸 넘어서서 자 그렇다면 뇌물 기정사실이네 특검 가자 형무소 가야 된다 이렇게 스텝을 자꾸 올라가니까 사과하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시청자들이 부분적으로 있어요. 예.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덜한데 2주일 전에 이 얘기를 이봉규 TV에서도 하고 내 TV에서 했더니 이런 댓글이 있어. 너 미쳤느냐? 네. 사과? 지금 그래갖고 민주당이 더 트집 잡을 텐데. 이미 민주당이 프레임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가 그 수수한 행위는 아무 법에도 안 걸려. 그걸 옆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김영란 법을 비롯해서 뇌물죄고 뭐가 아무것도 안 돼.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받은 거, 더구나 대통령 부인은 공무원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법적 측면이고, 네. 정치 도의상 측면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 여론조사에도 70%가 잘못했다고 하는 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할 필요 있다. 이걸 계기로 대통령이 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그 참 훌륭한 공약을 이제 지켜라. 지켜는 시발점으로 이 문제 기자회견을 통하고 기타 국정에 대해서 수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네. 그 국가 지도자는 좋은 일에 생색내고 기자회견하는 건 안 해야 된다. 불리하고 공격당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 이게 루스벨트와 처칠의 리더십이란 걸 내가 이 TV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군데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루스벨트와 처칠이 각각 대공황과 2차 대전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섰을 때의 대통령들입니다. 대공황 극복하는데 온몸으로 받았어. 루스벨트는 온몸으로 정면 승부죠. 정면으로 수시 기자회견하고 노벤 정당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이 공황 사태에 대해서 이걸 두려워하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금 인출하는 거 이거 중단하고 오히려 예금을 해달라고 하는 그 노벤 정당에서 그렇게 호소를 했어. 내 말을 믿어달라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이게 이제 간절하게 네. 이렇게 받아쳤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을 어떻게 막았느냐 하는 에피소드를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루즈벨트가 4번 대통령 되는데 4번 다 압승을 했어. 그러니까 선거인 투표 이거는 헤아릴 필요가 없어. 불개성이야, 불개성. 예. 그 1940년 대통령 선거 때 공화당 측에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루즈벨트의 애견을 전용 열차나 전용 비행기에 가족과 함께 태우고 댕기는 거 이걸 트집 잡아가 개까지 국기를 소모하는 전용 열차와 전용 비행기에 태우면 되냐고 공격을 시작했어. 공격할 거리가 별로 없었던가 봐. 어떻게 대응했느냐. 네. 기자실 수시 기자회견 하니까 강아지를 안고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화당 지도부가 나와 내 가족을 비판하는 거 전용기를 남용한다라든지 전용열차를 비용을 남용한다 하는 것은 제 아내와 가족들이 이걸 그 비판을 충분히 참아내는데 내 애견까지 그 전용열차에 태웠다 그래갖고 비난을 하니까 얘가 알아듣고 공격하는 쪽을 향해서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는데 계속 짖는다. 아이고 내가 이게 짖는 소리에 아주 귀가 따갑다. 그 귀가 따갑다. 유머가 대단하네요. 예. 귀가 따갑다.
제발 안 내렸으면 좋겠다. 아, 멋진 한 방이네. 기자회견 끝. 그게 기자회견이에요. 예. 수시 기자회견이 들어가 강하지 않고 내가 이 강아지와 관련된 말씀 드리겠다 그래가 질문할 여지가 없이 기자회견 끝하고 돌아서니까 기자들이 폭소를 터뜨렸어. 이게 그 순간에 공화당 지도부의 이 생각과 태도를 자기의 애견 수준, 강아지 수준에 비견했다 이거야. 그러면 루즈벨트는 그렇게 정직하게 대응을 했고 처칠은 어떻게 정직하게 대응했느냐. 이게 도브록 전투에서 2차전 초기에 롬멜 군단에 괴멸을 당했거든. 3만 4천 명이 영국군이 포로가 되고 800대인가 하는 탱크가 파괴되거나 노획됐어. 이건 완전히 절망적 패배야.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보고를 딱 받는 순간에 의회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 같으면 하루쯤 묵히고 무슨 변명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가가지고 요 몇 시간 전에 도브록 전투에서 우리의 충성스러운 장병들 3만 4천 명이 포로가 되고 800대 가까운 탱크가 완전 파괴됐다. 이거 완전히 진 전투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갖다 놓고 반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우리를 패배시킨 독일군 장군은 비록 적국의 장군이지만은 롬멜이라는 장군인데 그는 훌륭한 전술가임에 틀렸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다고. 네. 이거야말로 지도자의 솔직성과 대담성과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즈벨트와 처칠의 지도력은 자신감과 용기다. 궁지에 몰렸을 때도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감과 용기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내가 이제 경상도 말을 한번 쓸게. 꼴랑난 놈의 그놈의 그 빨갱이 간첩 비슷한 놈한테서 부인이 가령 실수라고 나 요거 쓰기 시절이면 어째 아차해가 그걸 받았다. 그래 그걸 하나 극복을 못해? 말이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 그걸 하나 극복을 못해? 텔레비전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사정을 전부 얘기해 이렇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다. 그 얘기를 왜 못하느냐 이 말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제가 힌트를 얻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의 루스벨트의 그 예를 들어서 힌트를 얻었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이 참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 이 논란의 중심에 우리 와이프가 섰는데 다 제 불찰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간첩들을 잘 못 때려잡아가지고 간첩이 저렇게 공작하게끔 내비뒀네요. 간첩을 좀 더 문재인 정부에서 못 잡은 걸 좀 제가 확실히 뒤잡아서 간첩을 다 때려잡고 종북을 다 때려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이렇게 우리 와이프한테 이렇게 공작을 당했는데 내 실수네요. 간첩 못 잡은 게. 이런 식으로 돌려치면 되겠습니까?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걸 앞에 꺼내면 안 됩니다. 그걸 앞에 꺼내면 안 되지요. 왜 그 핑계를 간첩을 못 잡은 데 두었다 하면 그건 틀림없는 일인데 그게 사전 방어가 그래서 안 되는 점 틀림없는 일인데 아니 그 아까 그거를 앞에 내면 안 되고 내가 말한 것처럼 이게 쭉 과정 설명하고 부인이 이런 경우에 국민 여러분들의 민심은 이게 절대 안 받았어야 된다는 이 점에 있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철저히 내가 이걸 안 하도록 하겠다. 그 가장 좋은 거는 부인 걸어놓고 부인을 불러가지고 당신도 한마디 하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나는 가장 좋을 것 같아. 거기다 대고 누가 무슨 얘기해요. 이재명이는 뭐 뇌물이라고 그러지. 그건 아주 소수 의견에 치부되고 중간 표심이 그렇게 하면 다시 회복이 된다 이거야. 다시 회복이 된다. 내가 박찬정 변호사님은 이런 말할 그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여태까지도 엄청나게 응원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신 충분한 설득력과 명분이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네. 지금 이 대표가 뭐 내가 윤석열 후보 뭐 선거운동 과정에서 뭐 열심히 했다 이 말씀이지? 단일화 과정에서도 변호사님이 혁혁한 공을 세우셨죠. 그건 오늘 이 대표가 잘못 꺼냈어. 아 죄송합니다. 그거 우리 자랑처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못 꺼냈고 예. 나는 그 얘기보다도 네. 이번 이 파동
아직 완결되지 않은 파동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한 행태를 네. 대통령은 이걸 자제해야 되고 이 당사자들은 자신을 되돌려 봐야 돼. 그중에 이용이라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가 본데 이게 선거 때 쭉 경호 겸 수행실장 수행을 쭉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철규나 윤재옥 이런 사람들이 이 사태가 이 악화될 때까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사과 안 해야 되는데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하고 그 한동훈이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경률을 옹호했다. 거의 물러나라 하는 쪽에 서서 대통령을 감싼 것 같은데 지금 당신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 사람을 지명했는데 또 있을 거예요. 뭐 거기에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무수석 수석비서관들 다 포함해가 당신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조력하면 어떻게 하노? 지금 당신들이 한 행동은 환관의 행동이야. 환관. 각하 생각이 옳으십니다. 한동훈이는 나쁩니다. 김경률이 저놈은 때려 죽여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가서 공개적으로 너 사퇴하라 하니까 쪼르르 가고 그 말을 전하고 각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좀 진정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하고 각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민심이 두렵다. 민심이 100% 옳다. 민심과 우리 사이에 이게 콘크리트가 있으면 그걸 깨야 된다. 이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백성이 어리석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무섭기도 한 게 민심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선거를 어떻게 치릅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측근이 지금 안 나타나 있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지금 그 이용, 이철규, 윤재욱 우선 언론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감쌌다고 하는 사람들 당신들 민심 동향을 모르다고 당신들이 선거 공로자지 나 공로 인정해요. 늘 따라다니면서 대통령에 조력했고 이런 사람 추천하고 그랬다고.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의 최대 공신은 대통령 자신의 캐릭터 검찰총장을 했으니까 쾌도남마처럼 부패를 없앨 것이다 하는 그게 앞세워지고 그리고 제야 세력과 그를 믿었지 않지만은 이재명에는 찍을 수 없다 그래 찍은 유권자 전체가 공로자야. 어떻게 너희들만 공로자냐 이 말이야. 그리고 개별적으로 따지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한 제야 세력과 단체도 있어. 그 사람들은 자리를 노리고 비서관을 노리고 국회의원직 노리고 장관직 노려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공신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희들 말이야. 아이고 대통령 자리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잘 헤쳐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내가 흥분한 것처럼 저 절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큰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닙니까? 수시 기자회견을 했다 그러면 벌써 돌파했었지요. 돌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시 찾아서 대응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키웠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어줍지 않은 일을 어줍지 않은 일. 예. 어줍지 않은 일을 예. 좌파들 농간에 이게 함정에 빠진 이쪽에서 보면 피해자인 동시에 어줍지 않은 일.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안 돼서 문제가 됐다. 네. 이런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